이창용 부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오후에 충분히 있으니까 신진영 진술인에게 질의가 있으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빼고 하여튼 신진영 진술인에게 먼저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논리 전개상 이창용 부위원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김용태입니다. 산업은행 개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생긴 이슈가 아닙니다. 저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둘러싼 있을지도 모르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호도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야말로 뼈대만 추려 살펴본 후 여러 우려, 걱정들이 과연 타당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산업은행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증권사와 경쟁하는 회사채 인수 및 주선 업무, 일반 은행과 경쟁하는 우량 기업 대출과 우량 벤처기업 직접 투자, 즉 재본분을 잃고 무분별하게 진입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그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산업은행의 존립 근거는 정부의 보증과 법률의 보호 아래 국가에 꼭 필요한 산업 부분이 기업에 대해서 회사채 인수와 주선, 단기 운영 자금 지원이나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이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실은 산업은행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우량 기업, 우량 벤처기업 지원 영역에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2008년 무보증보 일반 회사채 중 A등급 이상 기준을 보면 회사채를 시장선은 32조를 발행했는데 산업은 물경 2조 8천억을 주선, 그러니까 8.7%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2조 6천억, 8.2%에 되는 것을 인수했습니다. 1년짜리 이하 단기 운영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더 과관입니다. 신용등급 A 이상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 2천억, 2007년 9천억, 2008년 1조 2천억씩 계속 늘어났고 담보비율 50% 이상, 그러니까 즉 떼일 염려가 매우 적은 담보부 대출금 관련해서는 2006년 3천억, 2007년 5,500억, 2008년 1조. 저는 이런 상황인 바에야 더 이상 산업은행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민간 부분과 충돌한 영역이 많이 커졌습니다. 예. 또 하나 산업은행 개혁을 늦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방만한 경영 행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은행 인건비가 몇 % 평균 상승되었는지 아십니까? 9.9%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각종 혜택은 빠져 있죠. 반면 동기간, 정부 투자 기간 등에 대한 인건비 평균 증가율은 2.8%에 그쳤습니다. 물론 고위직급 양산 행태나 연수 인력, 연수 파견 인력 증가 현황도 가관입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는 산업은행이 원래의 존립 근거에 맞추어 경쟁력을 높이면서 좋은 수익을 내어서 직원 처우를 개선해 왔다면 오히려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본 대로 막강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무기로 민간 영역에 진출, 수익을 내어 이를 나눠 갖는, 즉 샴페인 터트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의 칼날이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는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만 보더라도 2005년 감사원이 시장 마찰 방지 등을 위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고 2006년 국회에서 집권여당은 산은의 역할 재편 및 폐존을 강력하게 제기한 바 이에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여 산은의 시장 마찰 부분인 회사채 인수, 우량 기업 대출 업무 비중을 축소하고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분리하되 전자는 매각, 후자는 순수 정책금융기관을 존치하자는 방안을 마련, 이를 추진하다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위원장께 묻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그 내용만 보았을 때 지난 정권에서 추진하던 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진영 박사가 그 당시 했던 그 안을 토대로 개선안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쟁점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쟁점은 첫째, 상업금융 부분을 떼내 상업금융은 물론 투자금융까지 겸하는, 즉 CIB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이 쟁점은 다시 두 가지로 분리되는 바,
IB 시장이 계속 존속할 것이냐. 둘째, 우리가 과연 IB를 키워나갈 역량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산업은행일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은 현재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돈 빌리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나은 산업은행이라는 브랜드를 버리는 게 맞느냐. 세 번째, 지금 민영화되면 이 금융위기 속에서 그 은행을 제가 받고 팔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